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한 제 나름의 생각과 느낌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마스가 왜 이따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는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네타냐후의 상황은 드문드문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지금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고, 또 그 부패 스캔들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중도파가 아니라 극렬 강경파와 이제 연합해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이제 사법개혁이라는 걸 내세워서 대법원의 권한을 완전 사실상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제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구조, 선거 구조에 좀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다민족인 유태인들. 그러니까 말은 유태인이라는 단일 민족을 주장하지만 그 외에 인종적으로도 백인, 황인, 흑인들까지 있고 또 그 원래 원상장했던 나라의 배경에 따라서 동유럽, 서유럽 이렇게 갈려져 있고 심지어 팔레스타인에서 계속 거주했던 유태인들도 있고 하다 보니 유태인이라는 카테고리는 묶여져 있지만 사실상 다민족 국가인 것이 이제 이스라엘인데, 그러다 보니 이제 국가 이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정통 유대교를 이제 통하여 이룩하려고 건국 초부터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서 하레디라고 불리는 유대교 이제 정통주의자들을 이제 대우를 해주면서 이들이 내세우는 이제 종교적 이념을 중심으로 이제 국가를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하레디는 병역 납세 의무도 면제받고 이제 생활비 보조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또 종교적 교리에 따라서 이 사람들은 엄청난 출산율을 이제 보여서 건국 초기에는 얼마 되지 않았던 이들이 현재 이스라엘 국민 전체의 1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이스라엘 국민이니까 이제 유권자이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니 이제 이들의 투표가 이스라엘의 의회 구조를 결정하게 되는 지금 상황에 좀 놓여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은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아서 더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하게 되니까 정치 구도는 전반적으로 지금으로부터 앞으로도 극렬 강경파에게 유리한 상황이고, 당연히 군대도 가고 세금도 내고 이런 활동하는 일반 유태인들은, 일반 이스라엘 국민들은 당연히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부 갈등이 원래 심했습니다. 이런 데다가 이제 네타냐후가 사실상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서의 갈등 격화, 그것도 네타냐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반 시민이 아니라 전직 군인들, 현역 군인들, 군 내부 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 갈등의 심각성이 더하다고 할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이스라엘의 최우선 우방인 미국 또한 대법원의 권한을 박탈하는 등의 이제 네타냐후의 조치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고요. 또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이제 사우디 등과의 수교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타냐후가 당연히 팔레스타인 강경책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사우디와의 조기 수교가 가능할 것인가의 의문도 상당히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번에 하마스의 어떤 치밀한 테러 계획의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과거 이스라엘의 눈부신 정보기관의 능력, 군의 어떤 대응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많은 준비를 하고 많은 계획을 세워서 하마스가 테러를 실행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정보기관 자체가 너무나 허술하게 대처했다. 바로 이런 것이 네타냐후 체제에서의 갈등, 네타냐후 체제, 독재 체제가 뿌리 깊음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국가 체제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의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서 네타냐후는 당분간은 내부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예상도 있습니다만 미국 등도 일단은 이스라엘을 일단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란을 제외한 나머지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원체 적극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가자 지구라는 폐쇄되어 있는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들이 제대로 된 저항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고, 복수를 다짐하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팔레스타인들의 민간인의 대규모 이상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르단강 서안 지구를 장악한 이제 파타,
예전 피에로의 이제 무능력과 부패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스라엘은 강경책을 유지하는 것은 뭐 필연인 것이고 뭐 결과적으로는 시간은 만약에 이런 테러 이번에 무차별적인 테러가 아니라면 뭐 시간은 하마스의 편이라고 보여지는데 왜 하마스는 이번에 이런 끔찍한 테러를 자행했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전에도 하마스는 이러한 유사한 테러들을 이번처럼 대규모는 아니었지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질러 왔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뭐 합리적인 이유라는 게 또 있겠지만은 저는 결과적으로 하마스가 완전히 이제는 폭력에 중독된 부패 집단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건국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이제 무자비한 폭력으로 이제 현재의 이스라엘 지역에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들을 사실상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력 이에 대한 이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이제 무력 투쟁이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에 의한 무력 투쟁이 시작되어 그게 이제 PLO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막대한 희생을 겪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비난을 받아서 마땅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체가 뭐 민간인의 피해를 목적으로 했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설사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수적인 피해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하마스 테러는 민간인들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아서 협상 수단으로 인지를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사살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고요. 당연히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엄청난 피해를 두고서 어떤 하마스와의 협상, 하마스와의 어떤 뭐 휴전 이런 것들은 현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하마스가 확보하고 있는 인질들 그렇지만 이 사태를 묵과한다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고 또 이스라엘 국민들의 희생이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인질의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엔테베 작전처럼 뭐 특수작전도 뭐 시도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하마스가 확보하고 있는 인질의 희생도 각오하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필버그 영화 이제 미넨이 당연히 기억이 납니다. 1972년 미넨 올림픽 이스라엘 선수들 납치 사건에 대한 이제 보복. 그래서 보복으로 시작해서 이제 목표를 상실한 암살. 그 이스라엘 이제 모사드 정보 요원들의 모습이 이제 정말 자연스럽게 그려지는데요. 반면에 그렇다면은 이 9월달 검은 9월달의 테러에 대한 이스라엘 정보기관의 보복에 따라서 테러는 완화됐느냐? 테러는 더 강화되고 계속된다. 결과적으로 하마스의 이제 민간인 테러 또 이스라엘 보복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극단 테러를 수행하는 이제 하마스가 등장하고 이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하마스 스스로도 팔레스타인인의 미래와 독립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하마스 스스로도 필요에 따라 테러를 수행하고 주위의 중동 국가들, 뭐 러시아, 중공, 이란까지도 필요에 따라 테러만을 지원할 뿐이지 팔레스타인인들이 독립국가를 건설하거나 팔레스타인인들이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해서 인간답게 살 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아랍 형제들 내세우는 중동 국가들인데요. 이스라엘의 멸망도 원하지 않고 안정도 원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1948년부터 시작돼서 어떤 1, 2, 3, 4차 중동 전쟁들에서도 당시 이집트 등이 노렸던 것은 팔레스타인의 독립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영토였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이스라엘을 향해 싸우더라도 국가들끼리 한 번도 제대로 된 연대 전선을 형성한 적이 없고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도 수용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는 현재까지 가자 지구 봉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레바논이 대표적인데요. 팔레스타인 난민이 대거 유입됨으로 인해서 끝없는 내전 상황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레바논이 반면 교사이니까 또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 이집트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다종교, 다민족, 다문화 구조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이제 균형을 유지하면서 뭐 왕정 체제, 권위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수십만의 팔레스타인이 자국 내 유입이 된다? 이런 구조가 일거에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구 구조의 약간의 변동도 감당할 수 없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난민을 끌어들이는 일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테러를 저지른 하마스 같은 경우도 서한지구 확보가 뭐 가장 당면한 목표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또 장차
요르단강 서안 지구, 파타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지구까지 그 세력권을 넓히기 위해서는 파타와의 선명성 경쟁만이 내세울 만한 것이고, 당연히 이에 따라서 민생 국가를 운영한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도 없습니다. 또 러시아, 중공, 이란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의 갈등, 전쟁, 기타 등등 곤란한 상황에 놓인 나라들, 세력들은 이스라엘에서 한바탕 난리 나는 게 결코 자기들에게 나쁠 리는 없겠죠. 하마스 스스로도 이스라엘을 이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인들 혹은 미국인 등 서방 국가인들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것 자체가 이제 목표가 아니냐. 더 큰 지원을 이제 그 살상을 목표로 해서 더 큰 지원을 러시아나 중공 이란 등으로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궁극적으로도 이스라엘과의 전쟁 상황이 결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어차피 이스라엘이 현재의 국제 정치 여건상 가자 지구를 전체를 말살하는 것은 불가할 거고, 이스라엘도 그런 정도의 의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마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기타 러시아, 중공 이런 나라들의 강경한 악들의 반복되는 기묘한 연대를 이번 우리 이스라엘 전쟁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이 하마스와 네타냐후의 연대에 의해서 벌어진 상황이라면 우리나라도 몇십 년 동안 지금 좌우 기득권의 연대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네타냐후를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네타냐후처럼 대법원, 어떤 사법기관들을 완전 쑥대밭을 만들겠구나. 과연 할까? 하지만 아마 이재명이는 네타냐후처럼 그 칼을 빼들 것입니다. 또 국민들은 좌우 기득권 논리에 중독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전망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고, 오히려 좌우 기득권, 서로 상대방이 아니라 그 상대방에 걸쳐져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말살을 앞서는, 그게 하마스 같기도 하고 이스라엘 특공대 같기도 하고, 예전에 이제 저도 즐겨 봤던 무한도전에서 그 포구의 이제 모내기 특집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모내기를 원래 하려고 이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폭우가 내려가지고 이제 그 물찬 논을 뛰어다니는 이제 이런 장면을 촬영하면서 유재석 씨 말이 좀 기억이 많이 납니다. 오늘 촬영했다. 워낙 이제 몸으로 뛰고 하는 것들을 원래 해야 좀 직성이 풀리는 이제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 정말 촬영 한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웃자고 하는 얘기였지만 이것도 일종의 중독이라 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폭력에 중독이 됐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무사한 일에 중독이 됐고, 사실상 두 가지가 다른 것이냐, 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의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이제 10개월이 돼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고 또 이스라엘 전쟁이 새로 터졌고, 결과적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도 발칸 반도에서 1차, 2차 이렇게 편먹고 저렇게 편먹고 소규모의 전쟁이 계속 터지셨고, 그 이제 주위에 이제 강대국들이 사실상 개입을 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1차 대전이란 세계대전이라는 것으로 폭발되었고, 2차 세계대전도 이탈리아가 이디오피아를 침공하고 일본이 만주를 침공하고 이런 것들의 쭉 연장선상에서 결과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처럼, 과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라는 것이 제3차 세계대전의 시작점인지, 그래서 대표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보았을 때 이것이 단기간에 종결되어서 마무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았을 때, 정말로 이제는 세계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한 좀 불안함이 엄습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발 후스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